경제쌤입니다.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엔 전공 심화 문제, 오시로스코프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교사 임용 문제 중에, 기출문제 중에 선생님이 좀 관련된 좋은 문제가 있어서 갖고 왔고요. 본 자료는 저작권법 제35조 5회 의거, 비영리 교육 목적으로 인용되었음을 밝히고, 선생님 문제를 좀 변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어떤 회로를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요 기억이 지금 실선입니다. 실선으로 그린 애는 채널 1에서 측정한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VST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니은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파형을 말해요. 채널 2에서 측정을 했고요. VLT라고 우리가 지금 이름을 붙였습니다. 단 저항값은 이상적이고 볼트 디비전은 수직 스케일, 마이크로 세컨은 세컨 디비전은 수평 스케일이며 채널 1과 채널 2는 오실로스코프의 각 입력이고 수평 스케일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위 그림에서 VST 요거 말하는 거 실선, 요거 실선 말하는 거 요 실선 요렇게 생긴 애가 VM 코사인 2파이 FT라고 할 때 VM과 F 주파수하고 오메가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류 신호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죠. VM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죠. 그죠? 그러면 요것은 뭐냐면 그 파형의 최대값. 그죠? 그리고 이 T 앞에 있는 애가 오메가인데 오메가는 우리가 이렇게 2파이 F라고 해서 우리가 주파수 성분은 우리가 오메가 값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타 값은 위상차인데 선생님이 뒤에서 위상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과거 전공 영상 중에 선생님이 그 위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영상 좀 함께 보시면 이 문제풀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위상은 뭐였냐면 파형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를 우리가 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됐어요. 그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위 그림에서 이렇게 생긴 신호가 있었을 때 최대값하고 주파수하고 오메가를 각각 구하는데 우리 배경 지식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얘기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기 얘기도 좀 할게요. 자, 선생님이 요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T라고 표현하죠. 그죠? 자, 신호나 파형이 1회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기는 시간 개념이에요. 단위가 초입니다. 뭐 세크, 미리섹, 마이크로세크를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죠. 주파수는 프리퀀시라고 하고요. F로 표현을 하고요. 기준이 무조건 1초입니다. 1초 동안 그 파형이 몇 번 반복되는지 하는 횟수가 주파수 개념이고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그리고 주파수하고 주기는 서로 요게 무슨 관계에 서로 이렇게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반비례 관계는 그런 거죠. F가 커지면 T 값은 작아지고, F 값이 작아지면 T는 커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대 개념일 때 우리가 반비례 관계라고 하죠. 이거 선생님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생님하고 지난번에 했었어요. 여러분 주기는 뭐였냐면요. 선생님 편하게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신호가 있을 때 할 때, 이렇게 하나, 그림이 좀 뻥이네요.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어떤 부연한 신호가 있고, 이렇게 시간이고, V라고 하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지금 신호가 요렇게 생긴 애가 반복되고 있죠, 그죠? 요걸 우리가 요렇게 지금 하나의 파형이 반복되는 거 우리가 요걸 한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한 사이클. 그래서 아까 주기가 뭐였냐면, 요렇게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였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주파수는 개념이 뭐였냐면 1초였어요. 1초. 1초. 만약에 1초 동안에 지금 반복되는 사이클 개수가 한 개, 요렇게 두 개였죠. 그죠? 맞죠? 그러면 1초 동안에 지금 만들어진 사이클 개수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요렇게 2Hz라고 표시를 합니다. 다시 한번. 주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입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기준이 1초야. 기준이 뭐냐면 1초 동안에 만들어지는 사이클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요렇게 사이클 두 개가 완성되는데 걸린 시간이 1초였으면 이 신호의 주파수는 얼마가 되는 거라고? 아, 반복되는 사이클 개수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Hz 표시를 한다. 그러면 이 얘기를 좀 해야죠. 주파수하고 주기하고 왜 반비례인가? 이거 볼게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들 기능사나 상업기사 수준의 문제에서 항상 이거 갖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주파수하고 주기하고 왜 반비례인가 봅시다. 요거는 선생님이 그림을 쭉 그려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기본 신호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죠? 아, 선생님 빨리 이거 영상 찍고 선생님 딸내미들하고 닌텐도 게임 해야 돼서 빨리 집중해서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화이팅! 자 보세요. 요게 지금 1번 신호라고 하면 요렇게가 주기죠, 그죠? 이렇게 주기인데 이렇게 똑같이 1초 이렇게 1초 동안에 1번 신호는 뭐냐면 이렇게 사이클이 완성되는 걸리는 시간 주기가 이만큼이고요. 그리고 1초 동안에 지금 몇 개의 사이클이 만들어졌어요? 두 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2Hz죠, 그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요거를 선생님 주기를 반으로 쪼갭니다. 이 소리예요. 예를 들면 요렇게 반주기 동안에 요렇게 신호가 하나 들어갔다고 칠게요. 요렇게 하나가 들어가고 요렇게 신호 들어가고 요렇게 신호가 들어가고 요렇게 신호가 들어가면 보세요. 자, 지금 파란색 2번 신호 보면 이렇게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걸린 시간 얘한테는 t지만 1번 신호랑 비교하면 이게 지금 2분의 1t 시간인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2분의 1t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여기 1초라고 하면 1번에서 2번 신호 가는 동안에는 주기가 2분의 1로 줄었지만 주파수는 지금 2Hz에서 이렇게 4Hz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 소리라고. 주기가,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 걸린 시간이 2분의 1로 줄어버리면 같은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파형의 개수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파수하고 주기는 서로 무슨 관계다? 서로 반비례 관계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배경 지식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기억 관련된 거 풀 거니까 실수만 따질게요. 자, 반복된 식을 봅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코사인이라고, 뭐 코사인인데 그냥 완성되는 사이클 한번 볼게요. 요렇게 지금 사이클이 하나 이렇게 완성되죠. 그죠? 그죠? 그리고 얘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지금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요게 얘가 주기예요. 맞죠? 그런데 지금부터 요거 보는 거야. 여러분들 디비전이 뭐냐면 요걸 우리가 앞에 자만 따서 이렇게 div가 쓰는데 요거를 쉽게 말하면 그냥 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500 마이크로세크 얘가 지금 수평 스케일이니까 요 한 칸이 얼마란 얘기예요? 한 칸에 지금 500 마이크로세크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주기가 몇 칸인가 볼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네요. 한 칸이 얼마야? 500 마이크로 세크인데 지금 주기가 총 몇 칸이에요? 여섯 칸이니까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3000 마이크로 세크인가요? 그죠? 요거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쉬운 거부터 할게요. 쉬운 거부터. 자, VM부터 구할까, VM? VM은 뭐냐면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진폭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 얘. 자, 그러면 얘는 지금 Y축 각이니까 그러니까 수직 스케일에 했다, 그죠? 지금 기억은 채널 1 씁니다. 채널 1도 보면 지금 볼트 디비전 값이 한 칸에 얼마라는 얘기예요? 2볼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이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VM은 뭐냐면 한 칸에 얼마야? 2볼트인데 몇 칸 올라갔어요? 4칸 올라갔으니까 얼마란 얘기예요? 8볼트죠. 그래서 지금 여기 8볼트 값이 누구란 얘기? 얘가 지금 8볼트인데 얘가 지금 무슨 값이란 얘기예요? Vmax란 값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F가랍니다. F는 어떻게 구한다고? F는 T분의 1이에요. 지금 여기 T 구해놨잖아. 이거 조금 더 편하게 합시다. 3 곱하기 10에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세크라도 써도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에 10에 마이너스 3이 세크겠네요.
그러면 t 대신에 얘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요거는 1000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000 세크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오메가까지 구하래, 오메가까지. 그럼 오메가 어떻게 구하면 돼? 오메가는? 좀 내릴게요. 오메가는 2파이 F죠, 그죠? 그러면 2파이는 고정값이니까 건들 거 없고, F 자리에다가 얘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 실수했네요. 얘 단위가 헤르츠죠, 그죠? 2파이 곱하기 3분의 1000 헤르츠. 이거 어떻게 돼? 3분의 2000 파이가 오메가 값이죠. 따라서 그러면 VST 한번 써봅시다. VM 코사인 2파이 F가 오메가잖아. 선생님 편의상 오메가 T라고 쓸게요. 그러면 VM에다가 누구 집어넣으면 돼요? VM에 따른 얘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죠? VM 값이 이렇게 계산돼서 8이었으니까 얘 집어넣으면 되고요. 오메가 대신에 얘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VST는 8 코사인 3분의 2000 파이 t 이렇게 생긴 파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안 어렵죠? 쉽지 뭐.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자, 그래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우리 실성했으니까 다음 문제에서 이제 요거 니은 요거 점선합시다. 문제 볼게요. 자, 2번 보니까 위 그림에서 VST하고 VLT의 위상 차인 알파 값을 구하고요. 그리고 VLT의 식을 구하고 두 파형 중 위상이 빠른 파형을 말합니다. 자, 요거 어차피 오메가 값은 동일하니까 요거 좀 기억해서 가져올게요. 오메가 값이 얼마였어? 오메가 값이 3분의 2000 파이란 얘기네요. 오메가 값은 3분의 2000 파입니다. 맞나요? 3분의 2000 파이. 오케이, 맞죠? 자, 그러면 봅시다. 니은 문제 보니까, 니은은 우리가 아까 VLT라고 쓰기로 했고요. 얘는 채널 2였습니다. 근데 요거 조심해야 돼. 채널 1이나 채널 2는 수평 스케일 값은 똑같지만, 지금 볼트 디비전 값이 다르죠. 그래서 채널 1 기억을 구할 때는 한 칸에 2V였지만 니은은 한 칸에 1V입니다. 그럼 똑같이 VLT도 기본 값은 VM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할 거니까 VM 값 구할게요. 자, VLT에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M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인데, 자, VM 구합니다. 한 칸에 얼마였어? 채널 2였으니까 한 칸에 1V였는데 얘도 똑같이 몇 칸이에요? 따져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똑같이 네 칸이네요. 그렇죠? 그럼 네 칸이니까 얘는 얼마란 얘기예요? 4V죠, 그죠? 그리고 얘도 한번 구해봅시다. 얘도 한번 주기를 한번 선생님 구해볼게요. 주기 이렇게 됩니다. 얘도 지금 요렇게 생긴 애가 하나의 사이클이죠, 그죠? 얘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얘도 주기 구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죠, 그죠? 똑같아요. 지금 기억 신호나 니은 신호나 주기는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이 얘도 t는 한 칸에 500 마이크로 세크고 여섯 칸이니까 똑같이 얘도 3000 마이크로 세크인데 계산하면 3의 10 마이너스 3 세크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위상 얘기를 할 건데 위상 얘기 봅시다. 여러분들 위상은 뭐였냐면 위상은 그 파형의 상대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기억 신호하고 니은 신호가 보면 요렇게 선생님이 기억 신호를 지금 여기서 지금 요렇게 한 칸을 알파라고 여기 얘기를 했네요. 이 기억 신호 선생님이 요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칸씩 잡아 당긴 게 니은이죠. 다시 한번. 이거 위상을 많이 어려워들 하더라고. 다시 한번 보세요. 요렇게 지금 실선으로 된 파형을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요렇게 다 한 칸 잡아 당기면 요렇게 지금 점선된 신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위상 차이가 두 파형의 위치 차이가 이렇게 한 칸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요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좀 다시 봅시다. 그러면 이 한 칸이 얼마인가 봅시다. 우리 일반적으로 요렇게 사인이나 코사인 신호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한 사이클 완성이 되면 여기가 파이고 이렇게 2파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섯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이 올 때 여섯 칸이 만들어질 때 이게 2파이란 얘기고요. 2파이가 360도고 파이가 180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칸 차이가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한 칸 차이 나죠, 그죠? 그러면 한 칸일 때는 얼마냐 그 소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항의 곱, 외항의 곱 따지면 6x는 2인가요? 그러면은 x 값은 얼마나 얘기입니까? x는 3분의 1 파인가요? 3분의 1 파이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가 지금 위상이 얼마란 얘기예요? 3분의 1 파이 값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위상 얘기할 때 말했는데 위상은 빠르다, 느리다, 혹은 위상은 앞서다, 뒤처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상이 빠르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신호가 각각의 꼭대기가 있을 때 이 꼭대기 값이 y축에 가까운 게 y축에 가까운 신호가 위상이 빠른 겁니다. 그러면 그 지금 점선은 거리가 요렇게 이만큼이고 얘는 지금 거리가 실선은 거리가 이만큼이잖아요. 1번하고 2번 중에 y축에 가까운 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점선 신호가 2번 신호보다 y축에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y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머지 신호보다 위상이 빠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점선이 1번이고 2번이라고 하면 2번은 1번 신호가 요거는 그냥 굳이 설명 안 하고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VLT 선생님 VLT부터 먼저 구할게요. VM 코사인 오메가 T죠, 그죠? 오메가 T인데 자, VM 봅시다. 아마 지금 요 더하기 세트라고 하면 VM 얼마였죠? VM은 똑같이 4V니까 4 코사인 아까 오메가 값은 얼마였어? 오메가 값은 이렇게 3분의 2000파이잖아요. 3분의 2000파이 t인데 얘가 지금 1번 신호보다 몇 도가 빠르다고요? 얘 알파 값이 얼마라고? 얘 알파 값이 값이 얼마라고? 3분의 1파이.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파이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니은 신호가 기억 신호보다 3분의 1파이만큼 위상이 앞선다 혹은 빠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어렵죠, 그죠? 다시 한번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위상 얘기를 할 때 그 진폭의 꼭지점을 파악하시고 이 꼭지점이 y축 이 y축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상이 더 빠른 겁니다. 지금 정리하면 지금 전체적인 이 실선의 파형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한 칸 정도 다 땡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한 칸 정도 땡긴 거잖아요. 근데 이 한 칸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1번 신호는 2번 신호보다 알파만큼 위상이 빠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그죠? 빠르면 플러스고 늦으면 마이너스니까. 자, 알파 값은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요렇게 보면 요렇게 보면 요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가 걸리는 게 우리가 2파이잖아요. 그러니까
6칸일 때 2파이 값인데, 그러면 저 한 칸 값은 얼마라고 이렇게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한 칸 값이 아까 이렇게 계산하니까 3분의 1파이가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게 아까는 VM 코사인 오메가 t 뒤에 꽁지가 안 붙은 게 얘가 지금 기억 신호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기억 신호였고 니은 신호는 기억보다 그만큼 위상이 빠르다고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요거 호도법을 바꾸면 파이 대신에 180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4 코사인 3분의 2000 파이 t 더하기 60도 이렇게 써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됐죠?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VLT, 요 점선의 신호가 VS보다 위상차가 3분의 1파이만큼 빠르고, 그거를 식으로 쓰면 4 코사인 3분의 2000 파이 t 더하기 3분의 1 파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고소입니다. 선생님이 뭐 이렇게, 주저주저 설명 많이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 스코프 문제를 나오면 좀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거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각 채널마다 한 칸의 값이 얼만가, 한 칸의 값이 얼만가 확인하시면 되고, 또 수평 스케일에서 시간 영역에서 한 칸의 값은 얼만가, 그거에서 칸만 잘 따지면 이거 파형 그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능사, 전자기능사 문제, 전자기능사나 뭐 인베드 기능사 이런 거 파형 문제 낼 때 스코프 이렇게 해석하는 거 문제 많이 나오는데 뭐 요 정도만 할 줄 알면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은 문제는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재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죠. 영재쌤이었습니다.